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06시 또 1교시인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덥네요. 보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뭐 30도 31도 됐던데 요즘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뭐라 열대야라고 하네. 열대야가 아직까지도 안 끝난 건지 아니면 집이 더운 건지 상당히 덥습니다. 아침부터 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에어컨 바람을 좀 쉬고 있는데 하루가 좀 활기차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위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시원한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강철 멘탈, 이 강철 멘탈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나요?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도 강철 멘탈을 갖고 있는 분이 참 부럽던데, 이 심리학자들도 감탄하는 이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아니더라. 그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이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진정으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도, 아무리 괴로운 시련이 생겨도 정해진 때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해야 할 일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죠.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잠시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다. 지나가는 사건이라 합니다. 사건일 뿐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다고 방구석이나 이불 속으로 숨지는 마세요. 이불을 개고 청소를 하고 이제 밥을 지어 먹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걸으라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지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야 무엇이든 이겨낼 힘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도록 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이제 들어주시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요즘 뭐 또 스마트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폴더블 폰 대박이다 하면서 자축하던 샤오미가 고작 1000대 팔았더니 1000대 팔았어?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가 최근에 현지에서 세 번째 폴더블 폰 믹스 폴드 3를 출시를 했습니다. 샤오미는 출시 하루 만에 전작 대비 판매량이 2.25배 늘었다고 밝히면서 성공을 자축을 했어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판매 수량이 미미할 거다,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네요. 외신 등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 14일 출시한 믹스 폴드 3의 첫날 판매량이 전작인 믹스 폴드 2보다 한 2.25배 정도 가량 늘었다고 밝혔는데, 다만 샤오미는 실제 판매 대수는 밝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믹스 폴드 3의 실제 판매 대수가 1000대 안팎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있어요. IT 전문 매체에서도 그래요. 샤오미는 지난해 믹스 폴드 2가 5분 만에 인전 완판되는 대성공이라고 자측을 했는데, 실제 물량을 밝히지 않았고, 믹스 폴드 3의 판매량도 한 100대에서 1000대 사이 정도 그렇게 보는가 봐요. 혹은 뭐 또 그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이게 샤오미 믹스 폴드 3를 말하는 거죠. 이 같은 수치는 최근에 사전 예약 개시 7일 만에 100만 대 이상 판매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5랑 플립 5 시리즈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제 저조한 수준인데, 삼성은 지난 1일에서 7일 진행한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국내에서만 한 102만 대 정도 Z 폴드 5랑 플립 5를 판매했다고 했어요. 샤오미의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에도 비상등이 켜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샤오미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만 폴더블 폰을 판매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니까 지난해에는 중국 현지 폴더블 폰 시장에서 뭐 화웨이 그리고 오포 이에 이어서 점유율 3위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3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6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삼성은 물론이고 아너랑 뭐 비보 등 현지 경쟁사에도 밀렸죠. 한편 삼성은 2022년 1분기 6%에서 지난해 1분기 26%로 1년 만에 중국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5랑 폴드 5 시리즈도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현지 1위 화웨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따라오려면 멀었어요. 삼성전자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중국 애들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까불다가는 다 혼나죠.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RS 그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그 최적화된 게임 경험 제공을 위해서 삼성전자, 구글과 기술 협업을 이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그래픽하고 화려한 액션을 강조하는 RS는 OS하고 디바이스 컨텐츠를 담당하는 3사의 협업을 통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 플레이, 이 고성능 플레이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게임즈는 RS의 최신 3D 그래픽이죠. API. 이 API 벌컨을 적용해가지고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게임 중에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등 기존 그래픽스 API OpenGLES죠. 이거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프레임을 이제 제공하게 됐어요. 구글은 카카오 게임즈와의 협업으로 RS의 어댑티브 퍼포먼스 솔루션을 적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게임 중에 지속적으로 높은 프레임 수를 유지를 해가지고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개선이 됩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 파트너십 한국 총괄은 RS가 구글 플레이와 만나가지고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더욱 실감나는 컨텐츠 경험을 지원하게 돼서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협업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보다 발전시킬 거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뭐 구글과 카카오 게임즈와의 협업을 통해서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보다 몰입도 높은 쾌적한 게임 플레이의 즐거움을 제공하게 돼 있어서 대단히 기쁘다,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3사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신작 게임 RS를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다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카카오 게임즈 비전 게임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좋은 현상입니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에 쓰이는 친환경 소재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21년 발표한 친환경 비전 그 지구를 위한 갤럭시, 이거를 달성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7월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5, Z 폴드 5가 이전 폴더블 모델보다도 더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적용을 했는데, 이 폐어망하고 폐생수통을 이제 재활용해서 플라스틱은 Z 플립 4랑 Z 폴드 4에서만 사용했어요. 이번 모델은 여기에 더해서 페트병을 활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공정 중 나은 부산물에서 뽑아낸 그 알루미늄 그리고 깨진 유리를 다시 활용한 뭐 글라스까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이제 포장 상자에 쓰이는 종이하고 제품 전후면에 부착되는 이 보호지는 100% 뭐 재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모바일 경험 부분에서 본격적인 ESG 드라이브를 건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21년부터인데 이때 발효한 비전 지구를 위한 갤럭시, 이거는 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요. 제품 패키지 모든 플라스틱 소재를 제거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활용을 더욱 줄여서 2030년까지는 플라스틱 부품의 50%, 2050년까지는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활용 레진을 쓸 계획입니다. 이런 목표에 맞춰가지고 갤럭시 신제품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올 초 출시된 갤럭시 S23 울트라는 총 12개의 재활용 소재 부품이 사용이 됐는데, 전년도에 출시된 갤럭시 S22의 6개 비교를 해보니까 재활용 적용 부품이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생수통 재활용 소재를 20% 사용해서 만든 재활용 플라스틱은 상단과 하단의 스피커 모듈, 사이드키, 볼륨키에 적용됐다고 하고,
포장에서도 플라스틱을 이제 줄이고 있고요. S23 울트라의 패키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전체 패키지 무게의 한 1.6% 정도의 수준에 그쳐요. 2016년 출시된 갤럭시 S7하고 비교하니까 패키지 내 플라스틱 중량을 96.8% 줄인 겁니다. 노태문 사장은 지난달 갤럭시 건팩 행사에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혁신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 삼성 갤럭시 제품은 지속 가능한 혁신으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환경, ESG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또 유럽에서는 R200 상당히 지금 따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연구개발법인 삼성 페더럴 SFI 이거를 신설을 해가지고 미국의 국립연구기관과의 반도체 협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데 제기에 따르니까 삼성이 최근에 공개한 그 반기 보고서, 이 반기 보고서 있어요. 이 반기 보고서에도 삼성 반도체 미국 법인이 지난 5월 삼성 페더럴이라는 이름의 R&D 법인을 신규 설립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SSI는 미국 반도체 미국 판매 법인이에요. 삼성 페더럴은 미국 캘리포니아 그 세너지에 소재한 SSI와 같은 건물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데 반기 보고서에는 삼성 페더럴이 담당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 없지만은 명칭이 암시하듯이 미국 연방정부나 기관이나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그 진행하는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삼성 페더럴이 미국 홈페이지에 올린 채용 공고에 따르니까 이 법인은 미국의 연방정부 소속 기관과 계약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 미국 법인이 진행하는 AI하고 HPC 사업 등을 담당을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들 기관과 협업을 해서 연산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시스템을 설계를 하겠죠. 제품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 회사의 지향점인데 이와 함께 통신 대역폭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기술도 개발을 해서 종합 시스템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성이에요. 삼성 페더럴은 오는 10월 미국 국방전자통신협회에서도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번 세미나에서도 삼성 페더럴은 연결성을 강한 국방용 장비를 소개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술을 활용한 국방용 기술 이용 사례를 알릴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삼성 페더럴을 신설한 건 AI, HPC용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기관의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국방을 비롯해서 전 방위적 분야에서 AI, HPC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야를 전담해서 연구할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것으로 풀이되는 거죠. 그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부분 적자만 8조 9,4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대요. 13조 8천억 정도에 육박하는 R&D 투자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고 지난 2분기 R&D 투자 규모는 7조 2천억인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5.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 집행액이라고 하죠. 이 같은 투자는 더블 데이트 레이터, DDR5,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키고 있어서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AI, HPC용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 클라우드하고 AI 성장에 힘입어서 서버랑 그래픽 응용을 포함한 그 다양한 분야에서 메모리 시장 요구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자사는 메모리 업계 리더로서 이러한 시장 요구에 맞춰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미래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미국 연방정부와의 활발한 거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이런 보조금 지급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미국 국방부를 비롯해서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AI 반도체, 좋습니다. AI 반도체 이 덕을 봐야 돼요. 누가 봐야냐? 삼성전자가 봐야죠. HBM3 하여튼 고성능 그 메모리 시장은 삼성이 꽉 잡고 가야 돼.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갓데이나 메모리 시장도 재미없는데 다행히 AI 때문에 삼성의 먹거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쪽 시장 내가 볼 때는 무궁무진할 것 같고, 또 파운드리 쪽도 삼성전자 잘할 거예요. 이쪽을 해서 쌍두마차로 해가지고 한번 잘해서 한번 초격차로 한번 TSMC 따라잡고 반도체 글로벌 탑 1으로 우뚝 서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